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이번 주에 은퇴를 발표했죠. 버핏은 21살에 아버지의 투자 회사인 버핏 포킹 컴퍼니에서 투자 경력을 시작했으며 24살에는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램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램 밑에서 일하면서 그는 약 17만 4천 달러, 오늘 가치로 약 200만 달러를 모았고 그것으로 버핏은 저평가되었다고 믿은 기업들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가 인수한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섬유 제조업체인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버핏은 나중에 섬유업에 뛰어든 것이 최악의 투자였다고 말을 했고 1967년에 내셔널 인덴니티 컴퍼니를 인수하면서 버크셔의 핵심 사업을 보험으로 전환했는데요. 버핏과 그의 사업 파트너 찰리 멍거는 보험회사는 사실상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험 플로트는 보험 가입자들이 지급한 보험료 중 아직 청구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 플로트는 보험회사의 돈이 아니지만 보험회사는 이 자금을 운용하여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보험 플로트를 늘리기 위해 보험회사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저평가했다고 판단한 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났습니다. 1964년부터 2024년까지 버크셔 해서웨이의 총 수익률은 550만 프로 이상이며 같은 기간에 S&P 500의 수익률은 약 3만 9천 프로였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두 문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회사를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더 유명한 말은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4월에 공포가 컸는데도 버핏은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금 비중을 사상 최고치인 3,480억 달러로 계속 쌓았는데요.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10분기 연속으로 주식 순 매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크셔 CEO로서의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 버핏은 경제와 달러에 대한 경고를 남겼는데요. 최근의 시장 공포에도 불구하고 왜 버핏은 매수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버핏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 부채 위기이며 4월의 마켓 공포는 그가 말한 진짜 공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도지를 인용하며 정부의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연방 일자리를 감축했다고 자랑하지만 미국의 예산 적자는 1조 3천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6개월 적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100일 동안 미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천억 달러를 더 지출했는데요. 미국은 다시 부채 한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증액해야 된다고 또다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 및 가계 부채 문제와 금융 문제로 인해 경기 침체를 예측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미국인 가계 부채가 사상 최고라는 점은 언급했지만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는데 4월 오피스용 사업용 모기지 연체율은 10.3%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연체율은 최고 10.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있었던 위험이 조금씩 심해져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관세가 이러한 위험을 더 키우거나 과속화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버크셔는 기록적인 현금을 모으고 버핏은 CEO로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를 한 게 아닐까요? 이번 주의 마켓은 가격 움직임을 통해 우유부단함을 보여줬습니다. S&P 500은 일중 거리에서 5,650과 5,700 수준으로 잠시 위아래로 돌파했지만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움직였는데요. S&P 500은 이번 주에 마이너스 0.47%로 하락했으며 이는 2월 이후 가장 작은 주간 변동폭이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5,650과 5,700 수준에서 강한 매수매도 싸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몇 가지 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에는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요. 첫 큰 뉴스는 연준 금리 발표였죠.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그것은 마켓이 예측한 것이었고 금리 발표보다 더 큰 뉴스는 파월 연준 의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 말이었는데요. 두 번째 큰 뉴스는 지난주에 발표된 미스터리 협상에 대해서였는데 미스터리 나라가 영국으로 밝혀졌고 무협 협상에서 영국은 그대로 10% 관세를 적용받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영국의 평균 관세는 5.1%에서 1.8%로 인하되었습니다. 대신 영국의 자동차 관세는 최대 10만 대까지 25%에서 10%로 낮아졌고 철광과 얼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됐는데요. 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일 큰 뉴스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10% 관세가 최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가 미래 관세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나쁜 뉴스라고 봤는데 마켓은 소식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날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파월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와 첫 번째 무역 협정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켓에 큰 움직임은 없었고 불과 베어 싸움이 이어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주체는 개미 투자자들과 CTA였고 매도 주체는 헤지펀드와 기관이었습니다. 뱅크 아메리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주 평균 기준으로 기관과 헤지펀드는 계속 매도하고 개미 투자자들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면은 또 다른 뱅크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개미 투자자들은 21주 연속으로 미국 주식의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8년 데이터 수집 이래 가장 긴 기록이라고 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행동은 2023년과 2024년 때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을 때와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데요.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에 따르면 3주 전만 해도 극단적 공포 상태였는데 시장 심리가 현재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탐욕은 옵션 데이터에서도 나타납니다. 화요일의 ZeroDTE 옵션이 전체 옵션 거래량의 67%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ZeroDTE 옵션의 일일 거래량은 2022년 1분기 대비 약 5배 증가했습니다. 풋커 비율도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마켓에 큰 경고를 보냈던 고수익 스프레드도 내려가고 있어서 마켓의 공포가 줄고 있고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더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 맞을까요? 개미 투자자들이 맞을까요? 아니면 헤지펀드들이 맞을까요? 다음 주를 앞두고 보면 먼저 한 몇 주 동안 그래왔듯이 중국과의 협상이 제일 중요한 소식이죠. 제가 이 영상을 제작되는 시점에 재무장관 베센트는 스위스에서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 발표는 없고 관세를 50%로 인하할 수 있다고 소식도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으면은 50%는 높아도 마켓은 좋게 보고 적어도 다음 주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맞겠죠. 반면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80% 관세가 적절해 보인다고 발언했는데 만약에 관세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예 안 떨어지면은 적어도 다음 주에는 헤지펀드들이 맞고 마켓이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S&P 500 지수는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은 약 5,750에 있고 50일 이동평균은 약 5,550에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 두 수준이 저항 수준과 지지 수준으로 역할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위로나 밑으로 둘 중에 하나를 돌파하면은 어느 관세에 대한 큰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마켓은 돌파한 방향으로 몇 주간 갈 것 같이 보입니다. 다음 주에 인플레이션도 발표되죠.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오면은 마켓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은 연준 의장 파월 말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걸로 예측돼서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공개는 마켓 상승보다 하락에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행 갈 때가 있어서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마켓에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은 유튜브 포스트를 통해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